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기본 공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파트로 왔을 때는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지수하고 로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을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 다음에 방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지수함수의 특별한 성질. 자,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뭐냐면 fx가 ax승으로 표현됐을 때 f0가 1인 게 a0승 1인 건 당연한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것보다 함수적으로 해석할 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2번과 같은 이야기인데 f의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은 a의 x승에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 y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ax 플러스 y승이 되는데 이것이 지수의 성질에 따르면 ax승하고 ay승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a의 x승이 fx고 a의 y승이 fy가 된다. 그래서 저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f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 함수에다가 더하기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각각의 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함수는 지수함수다라고 개념화시켜서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멜셈은 뭐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나눗셈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f의 kx라고 하는 것은 a의 x승에다가 x 대신에 kx를 갖다 집어넣는 거고, 이것은 ax승의 전체 k승이 되는 거니까 ax승, 다시 말해 fx의 다시 전체 k승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지금 여기는 요 43번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51번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fx가 ax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위쪽에서 얘기했었던 기본 형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또 변형된 형태로 나왔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위에 걸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던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바꿔가시면 되는 건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f의 마이너스 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식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의 마이너스 x승이 되고, 얘는 지수법칙에 의하면 a x승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a x승분의 1이 되고, 그래서 a x승은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x는 fx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fx는 f 루트 2x니까 뒤에 걸 먼저 볼까요? f의 2x가 뭐냐면 a의 2x승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루트를 갖다 씌우면 얘는 a의 2x승이 루트니까 다시 2분의 1승이 될 것이고, 결국 지수 법칙에 따르면 저 두 개를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 생각해봄직한 것은 어쨌든 지수 법칙을 쓰려면 밑에 있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 정도는 필요하잖아. 뭐 물론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보시면 a의 2x승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형태의 지수의 값은 무조건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양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게 a의 x승이 되니 얘가 fx다라고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f의 x 세제곱은 fx의 전체 세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f의 x 세제곱은 저 ax승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써져 있는 대로 ax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의 전체 세제곱은 a의 x승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갖다 곱하면 a의 3x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랑 얘 두 개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안 같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수학에서 옳은 것은 항상 기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릴 가능성도 있으니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위쪽에다가 그림을 하나 갖다 그려보기는 할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뭐냐면 y는 a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 a의 x승도 어쨌든 지수함수로서 잘 정의되기 위해서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첫 번째로 1보다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1보다 크면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러한 증가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정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0,1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함수의 공통특성 그 다음에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는 것도 공통특성 그런데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나는 이제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건데 우리가 지수함수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도 배울 거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삼각함수도 배울 건데 안타깝게도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기초 형태가 문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항상 뭐 해서? 변형해서 나올 거라고. 그 변형이 어떤 변형이냐? 여기 써져 있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해석하는 방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있다. y가 ax-m 더하기 n이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y는 ax승이라고 하는 기본 함수에서부터 출발할 것이고 보니까 여기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x 빼기 m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n이 더해져 있기는 한데 만약에 n을 반대쪽으로 이항해서 생각한다면 사실은 y 대신에 y 빼기 n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 기본 형태의 함수가 x축으로 y축으로 n만큼 m과 n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냐? 항상 봐야 되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이다. 정의역은 그렇게 바뀐 함수에 대해 x값에 대해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는데 x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함수값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ax-m이라고 하는 지수가 무조건 양수고 그 다음에 a의 x-m 더하기 n은 양변에다 n을 갖다 더하는 거니까 전체가 m보다 크다 얘가 y니까 y가 m보다 큰 실수 전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된 그래프는 원래 있었던 y는 ax가 0,1을 지났으니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m, m 플러스 1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 형태의 함수가 누가 점근선이었냐면 x축 다시 말해 y 이퀄 0가 점근선이었는데 x축을 x축에 의해 평행이동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 y축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것만 의미가 있으니까 y는 0에서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됐으니 새롭게 만들어진 점근선이 y는 n이 되는 거다. 이런 패턴으로 다 로그함수도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어쨌든 기본 형태에서 변형된 형태의 함수들이 나올 것이고 x축이나 y축이나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여 만들어 놓은 함수들도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판단을 할 때 활용을 한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2x, y는 2x-2와 직선 y는 k의 교점을 각각 pk, qk라고 부르도록 하고 삼각형 OPK, QK 넓이를 AK라고 부르도록 하는데 A1, A4, A7, A10 4개를 갖다가 더한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K가 1일 때, 4일 때, 7일 때, 10일 때 노가다로 4개를 다 계산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일반화된 K 상태에서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하죠. 물론 지금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삼각함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기 있는 저 삼각형 OPK, QK의 넓이가 AK라고 되어 있는 상태. 여기가 AK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의 형태로 갈 건데 높이는 얼마냐면 얘가 될걸요? K가 되겠죠. 그리고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밑변을 알아야 되는데
밑변의 길이를 지금 누구로 보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선분 PK, QK를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와 2의 x승의 2x-의 교점을 통해서 볼 필요가 없이 얘가 의도하고 있는 건 y는 2의 x승이 있고 얘는 y는 2x-2죠. 2의 x승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켰어요? 2만큼 평행이동시켰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선분 PK, QK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해되세요? 여기는 요 PK라고 하는 점이 정확히 QK로 이동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AK라고 하는 것은 밑변 높이 2분의 1 갖다가 계산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1, 4, 7, 10을 갖다가 더하여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53번으로 넘어왔을 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곡선 y는 ax, y는 bx가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각각 ft하고 gt라고 부르도록 할 때 2 곱하기 fa가 3 곱하기 ga가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a의 x승이 t야. 그러니까 이 점의 GT 여기 요거부터 하자. FT라고 하는 것은 Y는 AX하고 Y는 T가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AX승이 T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로그 A의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로그 A의 T다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FT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T는 Y는 B의 X승하고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x는 로그 b의 t가 되겠죠. 얘가 gt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으니 2 곱하기 fa는 로그 a의 a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냥 1이라서 좌변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3 곱하기 ga니까 로그 b의 a가 되고 로그 a의 a는 1이고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누면 로그 b의 a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로그 b의 a가 3분의 2다. 그래서 지금 a하고 b가 1보다 크고 a보다 b가 크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결과를 이용을 하면은 a가 b의 3분의 2승이 된다. 혹은 b가 a의 2분의 3승이 되는 거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필요한지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론까지 가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먼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상황들을 분석하고 나니 A하고 B가 가지는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FC가 G의 27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FC라고 하는 건 로그 A의 C 그 다음에 G의 27은 로그 B의 2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요 A에다가 B의 3분의 2승을 갖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윗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갖고 정리를 하든지 윗변환 공식으로 가볼까요? 뭐냐면 지금 얘가 로그 A분의 로그 C가 로그 B분의 로그 27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로그 C하고 로그 B가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그 A분의 로그 B는 로그 C분의 로그 2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A분의 로그 B는 로그 A의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윗변환 공식을 다시 거꾸로 갖다 쓰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 로그 B의 A가 3분의 2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은 저걸 반대로 뒤집은 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2분의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들 갖다가 정리해서 최종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긴 할 건데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죠? 로그 함수죠. 맞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에 있을 때였냐면 f.g가 g.f가 모두 항등함수 i가 될 때 g라고 하는 함수를 f라고 하는 함수에 뭐라고 부르도록 하고 역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고 g를 f의 인버스라고 표기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f.g나 g.f나 i라고 하는 저 함수에다 x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f의 g의 x는 g의 fx는 i의 x니까 그대로 x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f의 gx가 x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사실은 수투에도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의 a가 b가 된다는 것. 역함수를 만든다는 건 x하고 y를 바꿔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시켜서 만들어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의 관점에서는 b를 a로 보내는, 이게 조금 더 헷갈린다면 f 인버스 b는 a로 가는 거야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fa가 b면 f 인버스는 거꾸로 b를 어디로 보낸다? a로 보낸다. 왜냐면 x하고 y가 뒤바뀌어져 있는 함수니까. 그리고 이게 예외 상황이 발생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어요. 감소하는 함수일 때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가 만약에 1대1 대응이어서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상태면 어디다가 대칭시켜갖고 역함수를 만드는 거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해가지고 역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요 파란색 동그라미 한 두 지점이 원래 있었던 파란색 함수 y는 fx를 빨간색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하여 초록색 y는 f 인버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 두 개의 지점이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사실은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나는 성질은 그래서 그 만나는 점들의 x좌표를 하나는 x1 그 다음에 하나는 x2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 만나는 점이 얘는 x1, x1 그 다음에 여기는 x2, x2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만나는 교점이 x랑 y가 무조건 같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fx가 ax-m과 그 역함수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건 지금 저 위쪽에 있는 것 같은 모양의 그림일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만난다 쳤을 때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3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직접 역함수, 로그 함수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이 하나는 1,1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3,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1과 3,3이라고 하는 점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걸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a하고 m을 직접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저 1,1과 3,3이 결국 어디 위의 점이냐면 여기는 요 f라고 하는 함수 위의 점인 거죠. 그래서 f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a의 1-m이 그대로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에다가 x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a의 3-m이 3이 나오는 건데, 이게 덧셈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수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결국 곱셈의 형태를, 지수법칙을 잘 활용해가지고 a하고 m 값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식을 a 제곱에다가 a의 1-m승을 갖다 곱한 걸로 생각을 하고, a의 1-m승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죠. 그리고 뒤에 게 1이면 a 제곱이 3이죠. a는 무조건 루트 3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네. 1-m은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거. A 값에 관계 없죠.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니까. m은 1이고 a는 루트 3이다. 그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54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도 물어보긴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등식.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질 때도 있다. 그 차이가 결국 지수함수에서도 로그함수에서도 a가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인지 혹은 감소함수인지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a에 px 더하기 q 더하기 b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때 어쨌든 1보다 크면 f가 최대일 때 함수값도 최대, 0과 1 사이에 있으면 f가 최대일 때 함수값은 오히려 최소가 되는 거다. 맞습니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어디를 보시면 되는 거냐면 밑을 보시면 돼요.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근데 얘기가 만약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런 거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x가 있었다면 얘는 2분의 1의 x를 y축에다가 대칭해서 만들어준 녀석이기 때문에 뭔가 상태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꼭 1일 필요는 없지만 양수다라고 하는 조건 정도는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함수냐면 감소함수입니다. 근데 앞쪽에서 막 강조했단 말이야. 야, 절대 기본 함수가 문제에서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기본 함수가 어떻게 평행 또는 대칭 이동이 돼가지고 정의역이 어디고 정근선이 어디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는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정근선이 뭐니? 뭐 이런 걸 y축과의 교점은 어디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성 자체가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라는 것이고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얘를 f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그 다음에 최소값은 1에서의 함수값이 각각 최대와 최소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갖다 빼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55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2x-3인데 만약에 밑이 하나는 2고 하나는 3분의 1이다 혹은 3이다 했으면 약간 절망스러웠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큐에 묶어가지고 뭔가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분의 1은 2의 몇 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의 2x 마이너스 3승이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고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기본지수 함수입니까? 는 아니죠. 기본지수 함수가 아니고 합성함수예요. 지수함수 2의 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아래로 볼록한 이치함수를 합성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요? 최소값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은 핵심은 뭐냐? 어쨌든 증가하는 중이니까 지수가 제일 작을 때 전체가 최소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정의역은 x값이 제한된 범위는 안 나왔지만 위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을 gx라고 설정을 하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시면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1,2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gx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2차 함수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2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지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어쨌든 지수에 있는 녀석 중에 제일 작은 걸 갖다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게 56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라고 위쪽에 어느 정도 힌트가 드러나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의 형태에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왜냐면 자 산술기하가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이 a도 b도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죠.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ax 승하고 a의 마이너스 x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산술기하를 이용하자. 이유가 뭐냐면 둘 다 양수잖아. 지수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리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산술기하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ax 승하고 a의 마이너스 x 승의 합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산술기하에서 2루트 ab니까 안쪽에서 ax 승하고 a의 마이너스 x 승이 갖다 곱해지는데 곱하면 a 0승이고 그래서 1인 거잖아요. 2루트 1이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값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은 둘이 같을 때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복잡한 게 나왔을 때 이 치환의 과정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 57번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이제 뭔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건데 얘도 뭐 3의 x승을 t로 치환해가지고 계산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식 자체를 변형해 버리는 겁니다. 뭐냐면 3의 x분의 하나 둘 셋이니까 3의 x승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3의 x승하고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게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면 2루트 3의 x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물론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산술기하는 저 노란색 형광펜 두 개를 이용을 한 거고 가운데 보면은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거든. 그래서 여기 3의 x승이랑 3의 마이너스 x 갖다 곱하면 1이 되는 거니까 6 더하기 1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다? 7이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그 위쪽에는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이제 치환해서 계산하는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3의 x 더하기 3의 2 마이너스 x가 막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똑같이 산술기하 쓸 수 있어요. 최소값이 2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수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지수일 때 앞쪽에 막 지수 법칙에서 막 차수 올리고 내리고 하는 뭐 2분의 1승 혹은 뭐 세제곱 계산하는 것들도 결국 x하고 x의 마이너스 1승을 갖다 곱했을 때 x의 빵승이니까 x 값에 관계없이 1이 되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였잖아. 그런 이야기들이 뒤쪽에 함수나 혹은 방부등식에서도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5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4의 x-a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a가 x 이퀄 5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이거는 어쨌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녀석의 모습이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2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계산했다가는 조금 그래요. 조금 그 2의 마이너스 a승이나 4의 마이너스 a승이라고 하는 뭔지 모르는 상수를 놓고 계산하는 게 조금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 마이너스 a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4의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에 다시 x 마이너스 a승이니까 2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걔가 t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환을 해놓고 나니 주어진 함수는 t제곱 마이너스 8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치환할 때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다른 거였긴 한데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뭐가 바뀐다? 범위가 바뀐다. 그래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x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 조건을 주진 않았지만 사실은 t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8t고
이것은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6 마이너스 16이니까 t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근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치환을 했고 범위가 바뀌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언제? x가 5일 때. 근데 여기는 어디서? 4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 4는 x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니까? t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4일 때, 다시 말해 2의 x-a가 4일 때. 근데 지금 여기서 x가 5일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시점에 x 값이 5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5 집어넣어 보면 4가 2의 5-a가 되니까 a 값이 3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치환하게 되면 값의 범위가 바뀌고 최소값을 갖는 지점도 치환된 지점이기 때문에 원래 걸로 돌려서 계산하는 이야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 아래쪽에 두 개 나와 있네요. a가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근데 로그 함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위에다 써볼게요. y는 a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그 다음에 y는 로그 ax라고 하는 로그 함수, 그 다음에 y가 ax승이면 얘는 지수 로그 정의를 이용하면 x가 로그 a의 y가 되는 것이고, x가 로그 a의 y인 걸 여기 써져 있는 이 y는 로그 a의 x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누가 뒤바뀌어야 된다? x하고 y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x하고 y를 바꾸면 로그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x하고 y를 바꾸는 게 대칭의 관점에서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건 결국 뭘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냐면 역함수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지수함수 1보다 클 때, 그리고 얘를 y는 x에다가 대칭시키면 아래쪽에 그거에 대한 대칭이 되는 이런 식의 형태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y는 로그 a의 x, a가 1보다 큰 버전 해가지고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고, 0에서 1 사이에 있는 저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함수를 y는 x에다가 대칭해가지고 만들어준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게 a가 1보다 클 때고 y는 ax하고 y는 로그 ax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함수랑 역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a가 0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수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y는 x에다가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떠나서 애초에 핑크색 지수함수랑 파란색 y는 x가 안 만날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뭐가 생긴다? 교점이 생긴다. 그럼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안 만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만났죠, 근데? 아까 앞에 문제에서 만났잖아. 근데 걔는 평행이동한 함수야. 그러니까 순정함수. 그냥 y는 ax라고 하는 함수에서 만날까 안 만날까요? 더 이상 낚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을 보통 저렇게 그리니까. 근데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y는 루트 2의 x승.
y는 루트 2 x승, 루트 2는 1.414 어쩌고 저쩌고니까 어쨌든 1보다 큰 숫자인 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저것처럼 그림이 그려졌겠지. 자,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x가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2죠. 루트 2 제곱이니까 2,2. 자, x가 4일 때 함수값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루트 2의 4제곱이니까 4죠. 맞습니까? 뭔 소리냐면 얘가 2,2 지나고 4,4 지나면 누구랑 만난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하고 만난다는 이야기는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두 번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테니 지금 y는 ax승과 y는 로그 ax가 1보다 큰 경우에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가 x에다가 그 밑이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 2,2 지나고 4,4 지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는 어쨌든 그 지수 함수를 y는 x에다가 대칭시켜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인데 이것은 지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반대로 뒤바뀐 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a가 1보다 클 때 증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하는 함수인 것 똑같고 그 다음에 1,0 지나고 그 다음에 y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시험에는 또 이게 나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게 나올까요? 또 다른 게 나오겠지. 얘를 가지고 결국 또 뭐 해놓을 거다? 평행이동시키고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뭔가 알아보려고 할 것이다. 오케이? 근데 지금 59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딱 그런 문제인데 근데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어쨌든 y는 로그 a의 bx 더하기 c 플러스 d와 같은 형태의 로그 함수가 있다면 얘는 기본 형태의 로그 함수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평행이동한 형태의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로그 함수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점근선이 어디냐인 건데 점근선은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쉽게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조건 진수는 원래는 0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진수가 0이면 무조건 점근선입니다. bx 더하기 c가 0이라는 저 방정식이 뭔 소리냐. 이게 아니라 bx는 마이너스 c고 b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기본 y는 로그 ax에서는 x가 0인 거 그러니까 y축이 그냥 점근선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무조건 진수가 0이면 로그 함수에 뭐가 만들어진다? 점근선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진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a가 0과 1 사이에 있고 b는 1보다 큽니다. f는 로그 a의 bx-1이고 gx는 로그 b의 ax-1이에요. 근데 첫 번째 fx하고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x축이랑 만난다는 거는 이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함수값이 얼마가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0 될 때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로그 a의 bx-1이 0일 때인데 이것은 밑에 값에 관계없이 진수인 bx-1이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 한쪽으로 넘기면 bx가 2고 그 다음에 x는 b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이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b분의 2, 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gx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가지 말자고 그냥 진수가 뭐가 되면 된다고? 0이면 된다고. 그 점근선은 ax-1이 0인 거고 ax가 1인 거고 x는 a분의 1이에요. 그래서 x는 a분의 1이고 여기 위에 b분의 2, 0가 있다는 건 x좌표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1과 b분의 2가 같은 거고 b가 2a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 3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a는 분명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그 a 값의 범위가 정확히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건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건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A하고 B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A하고 B가 반드시 B가 2 곱하기 A가 된다라고 하는 관계를 만족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있었던 B 값의 범위에 의해 새롭게 A라고 하는 문자의 범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B 대신에 만약에 2A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2A가 1보다 크니까 A가 2분의 1보다 큰 것이다. 그래서 A는 원래 0에서 1 사이에 있었는데 A가 2분의 1보다 크기도 해야 되니까 B는 2A이자 A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59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함수값.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함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1보다 클 때가 다르다. 근데 ft랑 ft분의 1 갖다 더한 게 2라고 했는데 ft 자체도 누구를 가지고 계산해야 될지가 t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양수기는 한데 첫 번째로 t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t분의 1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ft와 ft분의 1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지금 ft는 여기서 계산하는 거고 ft분의 1은 아래쪽에서 계산하겠죠. 그래서 로그 3의 t분의 1이 2가 되게 만들어주는 t값을 구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였는데 두 번째 좀 요렇게 보려고요. t가 1이면 t분의 1도 얼마입니까? 그대로 1이죠. 그래서 이걸로 두 번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t도 1이고 t분의 1도 1이면 ft나 ft분의 1이나 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둘 다 0이잖아. 2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t가 1보다 크다면 t분의 1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그래서 똑같이 ft하고 ft분의 1을 구할 때 t는 1보다 크니까 첫 번째 로그 3의 t,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0, 2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위에 두 가지 케이스의 조건을 만족하는, 마지막에 확인은 하셔야 될 겁니다. t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 라고 하는 범위를 만족하는 t값들 구한 다음에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60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53번 유형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로그 함수의 대칭이동. 아까 질수함수에서 했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기본 형태 안 나온다, 적당히 평행 또는 대칭 이동을 할 거다.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든 그렇게 변형되어 있는 함수의 점근선은 언제 나온다? 진수가 0일 때 나오는 거다. 그래서 x 빼기 m이 0이다. 무조건 x 이퀄 m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볼게요. 자, y는 로그 2의 x-1분의 2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거. 좀 짜증나는데? 선생님 이거 점근선 0인데 이상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그림이 어디에 그려지는지부터 생각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정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x는 진수 자리에 x-1분의 2가 있단 말이야.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진수니까. 근데 분자인 2가 0보다 크니까 무조건 분모의 x-1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x가 1보다 큰 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1번과 3번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 4, 5번의 함수 중에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본 형태의 함수가 아닌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로그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로그에서 진수가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로그 2의 2에서 로그 2의 x-를 갖다 뺄게요. 그럼 1에서 로그 2의 x-를 갖다 빼는 거고,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로그 2의 x-1을 마이너스를 갖다 곱했으니까 x축에 대칭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2 x-1이니까 어쨌든 기본 형태는 누구를 점근선으로 할 거냐면 x-1이 0이 되는 거, x equal 1이 점근선이 되는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해보자면 x equal 1을 두고 이게 로그 2 x-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 x-1은 이렇게 생겼고 그걸 위쪽으로 얼마만큼? 1만큼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올바른 개형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다.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곱하고 1을 더해도 실수 전체의 집합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림 자체가 X축보다 위쪽에만 그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실까요? 네, 이게 61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6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수값 P, 0, 2P, 0 삼각형 BCD와 삼각형 ACB의 넓이의 차가 8이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두 녀석도 가만 보면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었던 평행선을 만들어 주려고. 평행선이 처음에 나와 있지는 않았었는데 직선 AC하고 직선 BD가 서로 평행일 거 아니야. X축에 수직한 두 개의 직선이니까. 그래서 삼각형 BCD나 삼각형 ACB가 누구를 공유하는 거냐면 높이를 갖다가 공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높이가 결국 얼마가 되는 거냐면 P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이 P에서 P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냐? P, 로그 2의 P가 될 것이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냐? 2P, 로그 2의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결과적으로 삼각형 BCD의 넓이는 2P-P에다가 높이죠. 그 다음에 밑변이 로그 2의 P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ACB의 넓이는 2P-P 우리가 아마 이미 계산해놨던 높이 그 다음에 밑변이 하나 잘못됐다 미안해요. BCD가 이거 2P죠. 이쪽이 로그 2의 P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녀석의 넓이의 차가 8이래. 그래서 원래는 넓이 차 계산할 때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갖다 붙여야 되거든. 근데 여기 가만 보면 그 나와 있는 값들 중에 2P-P 똑같고 2분의 1도 똑같고 가운데만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로그 2의 P고 하나는 로그 2의 2P고 P가 1보다 크기도 하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크다? 삼각형 BCD의 넓이가 더 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P 곱하기 로그 2의 2P 곱하기 2분의 1에서 P 곱하기 로그 2의 P 곱하기 2분의 1을 갖다가 뺀 값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8이 되게 만들어주는 P 값을 구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저게 2분의 P로 묶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로그 2의 2P에서 로그 2의 P를 갖다 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로그 성질에 의해서 상수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P 값은 어렵지 않게 결론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6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양수 ABC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다. x1, x2, x3의 대소관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얘를 t라고 해봐. 그럼 a x1이 t니까 지수로그 정의에 의해 x1은 로그 a의 t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b의 x2가 t니까 x2가 로그 b의 t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x3는 로그 c의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x1, x2, x3가 결국
이 로그 A의 X, 로그 B의 X, 로그 C의 X에다가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면 T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그 T는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어딘지 모를 T를 갖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기가 X가 이꼴 T.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로그 C의 T, 로그 B의 T, 로그 A의 T가 X1, X2, X3의 값이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대소관계 만들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64번) ax-1과 1 더하기 로그 ax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냐? 직접 바꿔서 만들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xy를 바꾸면 x는 a의 y-1이고 그것은 이제 y-1이 로그 a의 x가 되는 것이고 1만 반대쪽으로 이항하면 y는 1 더하기 로그 a의 x가 된다. 그래서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그 다음에 a가 1보다 커요. 그래서 y는 a의 x승이 이렇게 생겼고 얘는 y는 마이너스 a의 x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는 로그 a분의 1의 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증가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를 갖다가 초록색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생겼고 거기다가 뭘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냐면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대충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어떤 이야기냐면 마이너스만 떼고 생각하면 a의 x승과 로그 a의 x의 그래프가 만날 수 있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 a가 1보다 큰 경우에 항상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만날 수도 있다.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만날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이미 고정해버렸어? 만난다라고 고정해버렸죠. 그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것이다. 뭐 2의 x승 같은 거 놓고 계산하시면 만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y는 k 곱하기 ax 그 다음에 y 로그 ax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양의 실수 k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ax승과 그 다음에 로그 ax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k가 곱해졌을 때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k 곱하기 ax승은 k의 1승 곱하기 ax고 k의 1승은 이제 로그 a의 a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k하고 a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서 a의 로그 a의 k 곱하기 a의 x니까 얘는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가 되겠죠. 그래서 이 y는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가 a의 x승을 평행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항상 만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얘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뭐 하는 함수? 위치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함수. 그래서 최대값은 언제 나온다? x가 4일 때 나올 것이다. 그래서 f4를 구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66번은 로그 3분의 1에 어떻게 평행이동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밑이 3분의 1이니까 뭐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의 최대값은 언제 나올 거냐면 4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한다면 f4가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들어주는 a를 구해서 결론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어찌됐든 최대 최소는 밑이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SX라고 부르도록 한대요. 그런데 가계이가 90도인 거 보니까 직각삼각형이고 그래서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 SX는 2 곱하기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로그 4의 x분의 16.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로그 2x 로그 4의 16 마이너스 로그 4x. 다시 한번 로그 2의 x 그 다음에 16은 4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x. 그래서 어쨌든 1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범위에서 누가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로그 2x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값의 범위를 구하면 로그 2x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t로 치환해주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구해서 결론을 내리고 t가 얼마일 때입니다 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x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갖는지까지 체크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